83세 현직 의사가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 술 덕분에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병기입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고,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새벽마다 깨고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도 힘들고 밤이면 쑤시는 관절을 안고 뒤척이며 잠 못 드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만난 91세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도 안 빼고 막걸리 한 잔 마셔. 그게 내 보약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의사로서 술을 권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저도 그날부터 직접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65세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8년 동안 저는 매일 저녁 생막걸리 한 잔을 마셔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죠.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고생하던 변비도 말끔히 사라졌어요. 물론 그냥 아무 막걸리나 마신다고 이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맞게 마시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한 분들은 저처럼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그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소리입니다. 일상 속 작은 깨달음부터 인생의 큰 지혜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지혜소리와 함께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그냥 술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막걸리는 술이기 이전에 살아있는 발효식품입니다. 제가 왜 하필 막걸리를 선택했는지 그 과학적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막걸리 한 병에는 무려 700억 개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시중에서 파는 요구르트 한 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요구르트 속 유산균은 위산에 의해 대부분 죽어버리지만 막걸리 속 유산균은 알코올이라는 보호막 덕분에 장까지 살아서 도달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20년 넘게 관찰해 본 결과 정말 신기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막걸리를 꾸준히 드시는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병원 방문 빈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관찰해보니 명확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더 놀라운 건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이 건강해지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되며 심지어 기억력까지 개선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7시간을 푹 잤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던 제가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막걸리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입니다. 쌀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아미노산, 비타민 B군,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특히 비타민 B1은 신경계 건강에, B는 피로 회복에, B6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생막걸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나온 막걸리 중에는 살균 처리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들은 유산균이 모두 죽어 있어요. 반드시 냉장 보관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약만으로는 진정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걸리 한 잔이라는 작은 습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여러분께도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의 효능을 믿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했어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생막걸리만 사용하세요. 마트에 가시면 상온에 진열된 막걸리와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가 있는데 무조건 냉장고에 있는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라벨을 보시면 생막걸리 또는 무살균이라고 적혀 있어요. 유통기한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짧습니다. 비싸더라도 이런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하루 200ml 한 잔이 적당합니다. 더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욕심내서 300ml씩 마셨는데 오히려 속이 거북하고 다음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세 번째, 마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1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데 이 타이밍이 가장 좋더라고요. 공복에 마시면 알코올이 빨리 흡수되어 부담스럽고 식사 직후에 마시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딱 적당해요. 네 번째, 반드시 병을 흔들어서 마시세요. 막걸리를 보시면 아래쪽에 하얀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는데 이게 바로 유산균과 영양소의 80% 이상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침전물을 찌꺼기라고 생각해서 버리시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병을 10번 정도 천천히 흔들어서 완전히 섞인 후 마시세요. 다섯 번째, 온도는 상온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마시면 유산균 활동이 떨어지고 데워서 마시면 유산균이 죽어버려요. 냉장고에서 꺼낸 후 1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마시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 잔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한 잔을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일주일은 100ml만 마셨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그때 200ml로 늘리세요. 일곱 번째, 마신 후 바로 양치는 하지 마세요. 30분 정도 지난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이 입안에서도 작용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시는 동안 물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의 농도가 희석되어 효과가 떨어져요. 목이 마르시면 마시기 전에 물을 드시고 막걸리를 다 마신 후 30분 뒤에 물을 드세요.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마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렸는데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단 개인차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기본적인 생막걸리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조합하면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보며 체질별 맞춤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먼저 쑥막걸리입니다. 손발이 항상 차갑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께 추천합니다. 생막걸리 200ml에 쑥가루 1티스푼을 넣어 잘 섞어서 드세요.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제 아내도 50대 초반부터 쑥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밤에 식은 땀을 흘리며 뒤척이던 게 한 달 만에 사라졌어요. 지금은 아침까지 푹 잡니다. 다음은 레몬 막걸리입니다. 피로가 쌓이고 간 기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좋아요. 생막걸리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넣고 드시면 됩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간 해독을 도와주고 비타민C와 막걸리의 비타민B가 만나 피로 회복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희 병원 간호사 중 한 분이 야근 후 심한 피로로 고생했는데 레몬 막걸리를 마신 후 다음날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고구마 막걸리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구세주입니다. 삶은 고구마 반 개를 으깨서 막걸리에 섞어 드세요.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막걸리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됩니다. 제가 진료하는 78세 할머니가 30년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고구마 막걸리를 마신 지 3주 만에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시게 됐어요. 호두와 검은 콩을 넣은 막걸리는 기억력 감퇴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호두 3개와 검은 콩 10개를 곱게 갈아서 막걸리에 섞어 드세요.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과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저도 이 조합을 마신 후 환자 차트를 보는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마지막으로 흑마늘 막걸리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흑마늘 이쪽을 곱게 갈아서 막걸리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흑마늘의 항산화 성분과 막걸리의 발효 성분이 만나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냅니다. 조합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재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막걸리 본연의 맛과 효능을 해칠 수 있으니
제가 알려드린 양을 정확히 지키세요.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3일 정도 기본 막걸리만 마신 후 조합을 시도하세요. 몸이 막걸리에 적응한 후에 추가 재료를 넣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계절에 따라 조합을 바꿔서 마십니다. 봄에는 기본 막걸리, 여름에는 레몬 막걸리, 가을에는 고구마 막걸리, 겨울에는 쑥막걸리를 주로 마셔요. 이렇게 하면 계절별 몸의 변화에 맞춰 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믿기 어려우실 테니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바꿨지만 모든 내용은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봉선 할머니입니다. 70세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완전히 없어져서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쑥막걸리를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의사가 술을 권하냐며 화를 내셨지만 제가 직접 마시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파요. 3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75세인데 혼자서도 잘 지내고 계세요. 두 번째는 조기현 어르신입니다. 77세 남성분인데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변비약 없이는 일주일도 화장실에 못 가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고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했죠. 제가 고구마 막걸리를 추천해 드렸는데 처음엔 술 먹고 배변 활동이 좋아진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요.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나더라고요. 지금은 2년째 고구마 막걸리를 드시고 계시는데 변비약은 완전히 끊으셨고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십니다. 세 번째는 박영희 할머니입니다. 82세인데 기억력 감퇴가 심해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약 먹는 것도 자주 까먹으셔서 요양원 입소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호두검은 콩막걸리를 권해드렸는데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손자, 손녀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며느리와 함께 시장도 다니시고 심지어 동네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실 정도로 정신이 맑아지셨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러 오기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철수 할아버지입니다. 85세인데 당뇨, 고혈압, 관절염으로 매일 7가지 약을 드시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식욕도 없어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죠. 기본 생막걸리를 권해드렸는데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체크를 자주 하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3개월 후에는 관절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혈압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당뇨약도 반으로 줄여서 드시고 계세요. 이런 사례들이 수십 건이 넘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80% 이상이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막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분께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해요. 50년 의사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분들은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막걸리에도 알코올과 당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당뇨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막걸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2주 동안은 매일 혈당을 체크하세요. 평소보다 혈당이 30 이상 떨어지면 즉시 중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막걸리의 알코올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더 낮출 수 있거든요. 평소 혈압이 130 이하로 잘 조절되시는 분들은 문제없지만 혈압약을 드신 후 혈압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은 막걸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을 매일 재보시고
평소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가장 위험한 조합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수면제를 드시고 막걸리까지 마셨다가 호흡이 억제되어 응급실에 실려 오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막걸리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간경화, 간염, 지방간이 심한 분들은 막걸리에 알코올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ALT, AST 수치가 정상에 2배 이상 높다면 막걸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질환자분들도 조심하세요. 막걸리에 들어있는 칼륨과 나트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의 후 드세요.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 헤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막걸리까지 마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막걸리를 중단하세요. 임신하신 분들과 수유 중인 분들은 당연히 드시면 안 되고요. 18세 미만 청소년들도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쌀, 누룩, 효모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막걸리도 피하셔야 해요. 이런 주의사항들 때문에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는 막걸리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와 한번 상의해 보시고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막걸리의 효능을 아시고 방법도 배우셨지만 가장 어려운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며칠 마시다가 깜빡하거나 바빠서 건너뛰는 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18년째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정확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막걸리를 마십니다. 이 시간이 되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KBS 뉴스를 보면서 천천히 마셔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시계를 보며 챙겼는데 이제는 7시 반이 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생막걸리를 2병씩 비축해 둡니다. 한 병은 오늘 마실 것, 한 병은 내일 마실 것이에요. 떨어지면 바로 마트에 가서 사오고요. 그리고 막걸리 전용 컵을 하나 정해 놨어요. 도자기로 된 200ml 컵인데 이 컵으로만 마시니까 심리적으로도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수첩에 매일 막걸리를 마신 시간과 그날 밤 수면 상태, 다음날 아침 배변 상태를 간단히 적어요. O와 X로만 표시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가 유지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서 수첩을 보면 확실히 개선된 패턴이 보여요. 네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저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자가 무슨 술이냐고 했는데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둘이서 7시 30분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여서 하루 얘기도 나누고 막걸리도 마셔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쉬워요. 다섯 번째는 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후 달라진 점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저는 첫 달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느꼈고 두 번째 달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세 번째 달부터는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면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동기가 생겨요. 여섯 번째는 유연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마시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병원 응급 상황으로 밤새 근무할 때는 못 마시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90세까지 현역 의사로 일하는 것이 목표예요. 지금 83세인데 7년 더 남았죠. 매일 막걸리 한 잔이 그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80세까지 건강하게 손자, 손녀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전국 어딘가에서 저처럼 막걸리 한 잔으로 건강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생막걸리 한 잔으로 제 삶을 지켜왔습니다. 약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건강법보다 내 몸에 맞는 작은 루틴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